안녕하십니까. 성공 취업 시절 담당하게 된 김인기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부족한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다 같이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서로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같이 이해하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취업 실전은 앞으로 그 2시간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량 중심 채용이란 뭐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역량 중심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는 직무 분석, 또 기업 분석, 자기 분석인데,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량 중심 채용과 직무 분석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 중심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전 채용이 이제 역량 중심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서는 전 직무에 대한 역량 검증을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공공 부분에서는 이 NCS하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 역량 검증 채용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기 분석, 직무 분석, 이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서 어떤 기업에 맞는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 역량을 쌓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기업 분석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면서 직무 역량 중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CS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직무에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직무 및 인성 역량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인성 역량이라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어떤 공통된 역량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라 하면, 우리 기업의 사람들이라 하면 어느 직무에 관계없이 이러한 인성은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인재상이라고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무 분석은, 직무 역량은 해당 직무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하겠죠. 자, 직무 중심, 역량 중심 단계별 스토리텔링 준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직업 분석은 단계별로 직업, 직무. 그래서 이 직업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주로 이제 워크넷으로 들어가는데요. 워크넷 직업 정보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학과에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모를 때는, 내가 특별히 직업이 정해진 게 없고 어떤 직업이 있는지 모를 때는 학과 정보 들어가서 직업을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커리어넷 민간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한번 워크넷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 여신 학생은 워크넷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직업 진로 쪽을 찾아서 직업 정보를 클릭을 좀 해보시면 직업 정보 찾기 방법들이 쭉 있어요. 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분류별 찾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1차 분류가 나오고 그거를 클릭하면은 2차 분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업을 직접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검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찾아집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없으면 나중에 직무 쪽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 찾은 학생은 자기 직업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뭐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은 되는 건지, 되는 길, 뭐 하는 일, 되는 길, 그 다음에 뭐 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능력, 흥미, 성격, 뭐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는 어떤 흥미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와 공통점 찾는 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격증 과정도 있을 거고 어떤 자격증이 필요로 하고 또 어떤 교육이 필요로 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오면은 그런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본인의 직업과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일단은 1차적으로 찾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직까지 내가 어떤 직업을 좀 가져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학과 정보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본인의 그 학과를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진출 직업이 나오죠. 어떤 직업이 주로 내 학과나 전공에서 진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진출 직업을 쭉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관심 있는 직업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하나하나 관심 있는 직업을 한번 클릭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관심 있는 직업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그 서너 가지를 일단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도 더 의사결정을 내려서 일단 가고자 하는 곳 하나를 선택을 일단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지금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3, 4학년이면은 지금 취업 준비를 해서 내 직무에 적합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갖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그 능력에 관련된 스토리를 경험을 만들어서 스토리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면접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직무에 뭐 적합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그러면 그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어야 내 직무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찾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을 찾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없으면은 커리어넷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커리어넷도 한번 오픈해서 빼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직업 학과 정보가 있고요. 거기서 직업 정보를 누르면 본인이 이제 원하는 직업들이 쭉 나오죠.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그 이런
정보통신 관련직이 원하면 그쪽에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관련된 직업들이 쭉 나오죠. 그럼 정보보호 전문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쭉 나오니까 이런 직업 분석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메모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워크넷 진로 직업, 예, 직업 정보를 찾아서 분류별 찾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2차 분류가 나오죠. 기계 관련직.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직업을 클릭하면은 항공기 정비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요약하기도 나오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교육 자격 훈련, 그다음에 임금, 직업 만족 전망, 능력, 지식, 환경, 성격, 흥미, 가치관, 업무 활동,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꼭 알아야 되겠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의 성격, 흥미, 가치관과 일치하고 있는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없겠죠. 일치하고 있는 건지를 찾아내는 거,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 직업 정보를 찾는 것이고, 그거에 맞는 교육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직업 정보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두 번째는 학과 정보로 찾기. 그래서 학과를 검색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서 공학계열을 검색을 했다. 우리 학교는 공학계열이 별로 없으니까 뭐 사회계열 클릭했다. 그럼 여기서는 전 공학계열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학과 소개가 나오고 쭉 하는 진출 직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진출 직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쭉 직업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거 클릭을 하면 똑같이 아까와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어떤 특별히 정해진 게 없으면은 이렇게 학과 정보를 통해서 나의 어떤 직업을 찾아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직무 분석이죠. 만약에 이제 직업으로 안 돼 있고 어떤 적은 의미에서 직무를 선택할 경우 회사에 들어가면은 뭐 마케팅 또는 총무 또 재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인데, 자, 아까 워크넷 들어가서 이렇게 워크넷 들어가도 직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에 들어가면 이거 직업 동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업 직무 소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CJ 그룹에서 이런 대표적인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을 클릭을 조사를 해보면 그 직무의 내용이 이제 공통적인 직무의 내용도 찾아볼 수 있고,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잘 되어 있는 것이 이런 CJ라든지 포스코, 두산. 그래서 이 CJ는 검색창에서 CJ 채용 이렇게 치면은 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직무 보기로 직무 미리 보기를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 포스코는 사이트에서 채용 부분으로 들어가면 부분별 업무 소개가 나옵니다. 커리어 두산은 자회사 직무 소개, 자회사 직무 소개를 통해서 나오고요. 자, 이렇게 뭐 워크넷, CJ, 포스코, 두산에도 없는 것이 있다. 또는 뭐 더 찾고 싶다. 공통적인 걸 보고 싶다. 그럼 자비롬을 클릭을 하면은 이거는 전 유료 토탈 취업 사이트죠. 직무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직무를 분석할 수 있다.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워크넷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지금 들어가 보십시오.
예, 아까 들어가 봤으니까 뭐 여기 보면 직업 동영상이 있죠. 직업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와 같이 기업 직무 소개가 쭉 나옵니다. 이런 뭐 이런 걸 클릭을 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자, CJ그룹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분 정도 일단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봤나요? 여기에 저는 인재 채용을 클릭을 해보면 채용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용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이 제일 CJ 그룹이 쭉 있죠. CJ 제일제당, 헬스, 푸드 뭐 쭉 각각의 직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거를 한번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식품 마케팅을 한번 클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제당 영업 마케팅으로 들어가면 식품 마케팅이 나오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이 나옵니다. 이게 하는 일이죠. 직무가 하는 일. 그래서 뭐 브랜드 매니저는 회사의 소사장이다 라고 해가지고 브랜드 관리, 제품 개발, 판매 촉진, 매출 및 손익 관리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브랜드 관리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업무고 제품 개발은 어떤 일이고 판매 촉진은 어떤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직무를 있으면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한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 한번 찾아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 기업으로 관심이 있는 뭐 직무도 있을 테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기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한번 이 직무를 관심 있는 직무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경영학과 회계 전공이면 뭐 회계 쪽 뭐 직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회계 쪽 뭐 재무나 이런 재경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필수 역량이 있죠. 이 역량은 이게 바로 직무 역량인 것이죠. 그래서 요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량이 없으면 뽑지를 않겠죠. 이게 직무 역량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했을 때는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할 것인지 정확하게 직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러한 필수 역량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감지 능력, 트렌드 센싱이 있어야 된다. 자, 식품업계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필요하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트렌드 센싱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 능력이 된다. 숫자에 아주 감각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 관리는 필수, 재무제표 분석, 원가 관리와 같은 수를 다루는 일에도 능통해야 된다.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재무제표 분석, 원가 관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전공이 경영 쪽이면 마케팅 이런 걸 좀 들어야 되겠죠. 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공감한다. 이런 공감 능력, 어떤 그 소비자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생각을 해서 그러한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거는 상담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는데, 자, 소통 능력,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케팅 직무를 지원할 때 필요한 직무 역량인 것입니다. 이런 거 미리 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공감 능력인데, 자, 본인이 대학 시절 동안에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뭐 대인 관계에 있어서 공감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러한 어떤 그 경험담이 없으면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러한 어떤 직무 필수 역량에 따른 어떤 경험을 찾아서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까지 해야 취업의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런 직원들에 의한 Q&A, 당신에게 CJ란 뭐 이렇게 직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이런 걸 읽어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자, 포스코를 살펴봅시다. 자, 포스코는 이렇게 인재 채용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채용 쪽에 있으니까 인재 채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무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강 쪽, 뭐 ENC, 네, 무역 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클릭해서 살펴보면은 그 직무를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포스코 잡스를 잡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자회사 직무 소개가 있죠. 자회사 직무 소개를 살펴보면은 이 두산그룹입니다. 이것은 두산은 이런 식으로 자회사 직무 어디로 들어간다고, 자회사는 두산에 들어가서 자회사 직무 소개를 들어가면은 쭉 직무 소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비룸은 일부 유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 사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가지 이런 직무들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비전이라든지 뭐 일부 이런 것들은 뭐 돈을 내야 유료 사이트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직무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자신의 희망 직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요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핸드폰으로 내가 원하는 직무나 직업명을 쓰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떤 비전이 있는 건지, 어떤 교육 자격 훈련이 필요한지, 그거에 따른 능력 지시 환경이 필요한지, 성격 흥미 가치관이 필요한지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도 수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휴대폰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한번 연필로 쓰시기 바랍니다. 종이 하나 갖다 놓고. 이거같이 자신의 희망 직업을 분석을 해서 스토리 쓰는 거, 그거 중간 과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한번 종합 전체적으로 큰 틀만 잡아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0분 정도 더 줄 거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작성이 돼 가나요? 사실 비전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 쪽에 일하는 종사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한번 제일 바람직해요. 그 전에 그래도 우리가 어,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격, 흥미, 가치관을 나중에 이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와 나의 어떤 성격이나 흥미, 가치관이 일치하는 것이 있나 살펴보고 거기에 일치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할까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는가, 직무에 관련된 이런 것도 우리가 요 능력에 대한 부분도 경험 스토리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비전은 그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또는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나중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달성할 것인지, 그러한 어떤 자신의 성격 특성에 관련된 경험을 통한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찾았습니까? 4분만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분 정도만 시간을 더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작성한 것은 이제 음, 나중에 이제 기업 분석하고 자기 분석을 같이 해서 종합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일단은 잘 기록을 해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왕 분석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직무 분석 사례를 보면 이거는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예를 든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정비원이다 그러면 업무 수행 능력은 고장의 발견, 장비의 요지, 신체적 강인성, 작동 점검, 움직임 통제, 이렇게 업무 수행 능력이 필요하고, 또 지식은 기계, 운송, 안전과 보안, 공학과 기술, 고객 서비스가 필요하죠. 자, 흥미로는
이제 몸을 많이 쓰는 거니까 뭐 현실형과 탐구형 필요하겠죠. 성격은 정직, 꼼꼼함, 책임과 진취성, 스트레스, 감내성, 신뢰성. 가치관은 개인 지향, 고용 안정, 자율, 애국, 다양성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흥미 검사 해본 적 있습니까? 이제 진로 탐색이나 이런 걸 들었으면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워크넷으로 들어가면 심리 검사 쪽에 들어가면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있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가 L형이 있고 S형이 있는데 그 L형을 하면은 흥미도 나오고 성격도 나오고 생활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와서 L형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흥미만 보고 싶다 그러면 S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형은 어떤 육체적인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머리 쓰는 것보다 육체적 활동을 좋아하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검소하죠. 성격은 좀 내향적이지만은 좀 검소하고 사람을 잘 사귀질 못해요. 혼자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개인지향적이죠. 자, 탐구형은 어떤 걸 계속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자동차 정비원이지만은 차도 계속 바뀌죠. 뭐 이게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이제 설계도를 보면서 그래야지 이것이 이제 자동차 정비원도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런 탐구적인 어떤 성격이 없으면 변하는 차를 다룰 수가 없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항공기 정비원은 어떤 장비의 유지, 움직임 통제, 고장의 발견, 수리, 작동 점검, 정교한 동작. 지식은 영어, 운송, 기계, 안전과 보안, 물리. 역시 저는 흥미는 현실형, 현실형 아까 설명했고, 그리고 이 관습형은 굉장히 꼼꼼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계산적이고 수리 능력이 밝고 꼼꼼한다. 그래서 이런 항공기 정비원은 꼼꼼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격은 독립성, 혁신적이고 이런 분석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여기 꼼꼼한 나오네. 꼼꼼해야 된다. 자, 역시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가 나니까 지역 가치관, 애국, 고용 안정, 심신의 안정, 타인에 대한 영향력, 성취 이런 것이 있다. 또 직무 분석의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전 CJ나 이런 데서 좀 본 것이죠. 우리가 경영 계획이다 그러면 직무의 내용 나오죠. 뭐 전반적인 경영 방침 및 전략의 수립, 단기, 중장기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사업 부문별 전략 대안 개발 및 성과 평가, 각 사업 부문별 월별 경영 실적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수정 전략 방향 제시, 각 사업 부분 간 이해 대립을 대한 조정 역할 및 경쟁사 분석. 물론 이 경영 계획이 어떤 모든 기업이 이러한 직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다른 업무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대표적인 CJ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직무의 내용이 이렇게 기본으로 놓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무를 한번 살펴보고 다른 데 직무를 살펴봐서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내용들 이것을 모아서 직무의 내용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지원하는 회사에 이제 직무 분석이 되어 있으면은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직무 역량을 쌓아 나가게 됩니다. 필요 자질 스킬은 인터넷 활용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영 계획이니까 또 뭐 외국어 독해 및 회화 능력, 계획 쪽은 역시 대무, 재무, 회계 지식 및 그 다음에 경제 지식, 통계 수행 능력.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데서 주로 이제 경영 계획을 좀 많이 가겠죠. 기획력과 분석력,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 설득력, 통술력. 자,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이제 스토리로 만드는 작업들, 또 내가 설득 능력이 있으면 설득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과 비즈니스 마인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열정, 창의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필요한 자질과 스킬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인사 업무는 이런 채용 교육, 평가, 보상, 조직 문화 등의 기획 및 운영 업무, 회사와 직원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 전문가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전략적인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자기 식구들을 총무 인사 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채용, 교육, 평가, 보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직 문화 등의 운영 업무가 제일 중요하죠. 저도 총무 인사부에 처음에 배치를 받아서 이런 총무로 했지만은 이제 인사와 총무가 왔다 갔다 같이 하는 그 형태로 돼 있었어요. 자, 어떤 필요 자질과 스킬이 필요한가? 역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죠. 또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사고, 회사의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제가 작년 여름에 공공기관 채용에 좀 NCS 직업능력평가 문제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하고 인성검사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CJ 미디어재단, 시청자 미디어재단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남해 시의 이제 공공기관들,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든지 이런 각종 공공기관의 NCS 문제를 출제 책임 교수로 있었고, 이런 서류 심사도 해봤는데 우리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쓸 때 너무 성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억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내용을 그냥 복사해 가지고 성장 배경도 있고 성격 장착도 있고 그냥 복사를 해버리는 거, 이건 그냥 볼 거 없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채용 기본 조건에 자격이 안 되면은 지원할 필요가 없어. 시간 낭비예요. 그냥 잘립니다. 기본 조건이 안 되면 그냥 바로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 안 갖춰 있는데 나를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완전히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력서가 이제는 서로 심사되면은 심사위원들이 다 이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해서 이제는 통과 절차를 거치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는 NCS 직업능력 기초 평가 문제하고 인성검사 대부분 두 개를 검사를 많이 해요.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는 주로 채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면접 참고 자료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 자기네 회사의 어떤 인재사항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용납되고 있는 그러한 인성에 부족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면접으로 물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협동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자, 학교 다닐 때 어떤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봉사활동 경험이 없으면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희생심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준법성 같은 거를 낮게 받으면 굉장히 반항적이고 어떤 노조 가입의 우려가 있고 반사회적 성향을 띌 수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도 우리가 인성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도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은 누가 조금만 나쁜 자극만 줘도 엄청 승질을 내죠. 충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공동체에서 또는 그 회사에서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인성검사는 한 번 정도는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하면서 뭐 인성검사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어디서 검사를 하고 어떤 내용들로 대부분 하고 있는지도 수업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대부분 당락의 결정은 어떻게 되죠? 뭐 3배수를 자르는데 엔셋에서 직업기초 능력 점수에서 그냥 잘라버립니다. 3배수를 대부분. 거기는 딱 정답이 있고 100점 만점에 점수가 딱 나오니까 채용의 3배수를 뽑는 게 보통 사례입니다. 그래서 10명을 뽑는다 하면 30명을 뽑아서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이 면접도 우리가 NCS 관련된 면접이라고 4가지가 있어요. 뭐 경험 면접,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험에 대한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럴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PT 면접, 또한 토론 면접. 토론 면접 같은 건 뭐 대기업 같은 곳에 많이 사용되지만 그 회사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 면접 방법은 대부분 이 경험 면접이나 아니면 PT 면접으로 갑니다. PT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뭐 회사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몇 개를 선택을 해주고 거기서 셀렉트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발표하게 하기 때문에 대번 어떤 상대적으로 우위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면접의 종류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 어떤 직무 스토리 작성과 함께 역량 중심 자기 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과 연결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오늘은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역량 중심의 채용이 왜 중요한지 이거를 좀 살펴보았는데, 이전 사실상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지 않고 자기 분석을 하지 않고 기업 분석을 하지 않고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면, 특히 자기소개서를 쓰면 완전히 별개의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전혀 기업에서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문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떨어지는 그런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돼야 할 것은 철저한 직무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마치게 되면 다시 한번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직업이나 직무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교시 여기 마치고 잠시 후 2교시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